안녕하세요. 아틀리에 교육연구소 오종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린이들의 프로젝트 사례는 꽃과 도깨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현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잘 들려주고 나눔 시간에도 자신이 만들 책을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하면 아이들이 현수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안에서의 공동 관심사로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정을 주제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꾸려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나면 정말 좋대요. 친구가 없으면 심심하니까요. 현수는 얼굴은 파랑, 다리 색은 살색, 목 색깔은 검정, 못생긴 친구는 여행을 떠났어요 하면서 바로 동화책 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싫어서 놀지 않게 됐고, 그래서 싫어하게 된 거북이는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연령이 3세, 4세, 5세 혼합 연령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 쓸 수 있는 5세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지수와 현수처럼 글로 썼고요. 4세인 재원이는 글로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고 말로 설명했는데 설명한 말을 교사가 이렇게 받아 적어주게 됐어요. 재미있는 집을 그렸고요.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친구들이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즐겁고 지하로 들어가면 또 재미있는 곳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 재혼이의 지하 세계는 나중에 이 이야기의 골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준용이는 햇님 달린 별님꽃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만 별이 마법 세계로 잡혀갔는데 이 중에서 별님이요. 그래서 햇님이랑 달님이랑 슬퍼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햇님 달님 별님이 이 준용이로부터 창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자기 이야기를 적은 5세,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려낸 4세, 3세가 한데 모여서 이야기 줄거리를 꾸리게 됐는데 이 이야기의 커다란 줄거리는 주인공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주인공은 준용의 햇님, 달님, 별님 꽃으로 나쁜 친구는 도깨비로 하기로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인지, 왜 친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는 점점 사실성이 더해갔습니다. 지원이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싫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도깨비는 처음에는 좋은 아이였지만 나중에는 친구가 없어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때 그런 경우에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 욕심을 너무 많을 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욕심이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친구로부터 관심을 못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걸 지수가 얘기하게 되고요. 현수는 장난을 너무 지나치게 치게 되면 친구들이 싫어하게 돼서 별로 안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현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자기 같아도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는 아이는 싫겠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훈이는 친구가 자기랑 안 놀아주면 너무 싫대요. 그래서 혼자 놀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지수가 여기에 의견을 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준영이가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마음이 사귀어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빠 보니까 회사 다니느라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 않더라도. 현수는 친구를 사귀면 기쁜 마음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친구가 괴롭히면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된대요. 사실은 이 말은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보면 만나서 힘을 보태면 기쁨이 발생하고 만나서 힘을 꺾어서 길을 꺾어서 낙담하게 만들면 슬픔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스피노자는 힘을 북돋우게 되는 게 선한 행위고 힘을 꺾는 행위, 길을 꺾는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까지 말해요. 근데 이걸 현수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지수는 마흔이 친구를 만나서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면서 각자의 얘기들이 보태져서 좀 더 풍요로운 얘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원래
해, 별, 달은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낮에 해님은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달님과 별님은 같이 있어서 외롭지 않으니까 해님이 달님, 별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고 달님도 별님도 해님이 너무 보고 싶었대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구성됐고요. 이제 이 주인공들 사이에 이제 약간의 갈등 보면 서로 보지 못해서 보고 있자는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수는 해님은 언제나 혼자라서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진짜 애롭대요. 그래서 바람이 가끔은 달림 별림 이야기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서정성이 뛰어난 동화 같은 어떤 구성이 플롯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현수는 이제 행님만의 둘이라고 이제 얘기를 더해줬고요. 지수는 서로 너무 만나고 싶었으니까 만나는 방법으로 씨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 씨가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재원이는 바람이 씨앗구름을 예쁘게 해주고 바람은 저녁에도 낮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영이는 바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서로의 씨앗을 받아서 노을이 질 때 만나서 구름에 뿌려준대요. 그랬더니 지수가 땅에 있는 꽃은 움직이지 않지만 햇님, 달님, 별님 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특별한 꽃이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늘 보는 식물인 움직이지 않는 꽃하고는 차별화된 아주 특별한 꽃을 만들어내게 돼요. 아침에는 햇님이 사랑스러운 햇빛을 주고 저녁에는 좋은 꿈을 꾸라고 달님 별님이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시원하게 해주기도 한다면서 준용이가 얘기를 더해줬고요. 지수는 천사는 원래 하늘에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꼭 지켜줬대요. 그리고 마음에는 향기가루를 주고요. 재원이는 거기에 얘기를 더해서 별님은 노란색, 햇님은 빨강, 바람은 파랑으로 하면 좋겠대요. 벌써 이야기가 구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각 캐릭터들의 색깔까지 드러나게 돼요. 현수는 달님은 차가운 냄새가 나야 되고 햇님은 뜨거운 냄새가 나야 되고 별님은 반짝인 냄새를 넣어주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간절한 마음을 씨앗으로 전시켜 새로운 꽃이 탄생하게 되고요. 꽃들은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넣어서 꽃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꽃이 되어서 놀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구름에서 너무 쿵쿵거리면 떨어지니까 살짝살짝 뛰죠. 춤추다 그대로 멈추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손이 돼서 친구를 간지럼 피우기도 하고 또 햇님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덜 뜨거운 열을 필요로 한다고도 하고요. 달님은 시소도 될 수 있는데 흔들흔들 태워줄 수 있대요. 그렇죠? 초승달이 되면은 굴곡이 생겨서 미끄럼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직접 햇님, 달님, 별님 꽃이 돼서 놀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잎은 날개처럼 팔랑거리고 천사도 원래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로 서로 노는 건데요. 바람은 바람을 태워줄 수 있대요. 바람버스처럼. 너무 세게 불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꽃이 있어서 신나게 놀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햇님꽃은 처음에 이렇게 평범한 늘 아이들이 그리던 햇님 모습이었고요. 거기서 햇님의 모습을 더해서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고 또다시 아이들이 만족할 수준으로까지 재구성한 이 햇님이 여기 세 번째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색까지 끝났을 때 모습은 이렇고요. 꽃이니까 꽃잎 모양처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드러우면 새침대기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둥근 뾰족이에요. 여기 보면 뾰족인데 끝이 둥근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은 따뜻한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빙글빙글 돌려줘서 여기 나타낸 형태로 이 빛이 빙글빙글 돌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에 햇잎꽃을 안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림꽃인데요. 달림은 마법사래요. 또 시소를 태워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법을 부리면 햇잎처럼 동그란 얼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달림을 마법으로 본 이유는 처음에 그 눈썹달이 떠서 상현달이 되고 그것이 져서 그것이 온전한 만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져서 하현달이 돼서 지기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은 마법사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달린 꽃은 이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달림에서부터 꽃줄기가 나와서 떡잎 두 개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가면서 변화했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끝에다 스프링을 달아줬어요. 달림 양 끝에.
그건 뭐냐면 이 스프링이 합쳐질 때 이 달은 온전한 보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는 마법사가 입은 옷 끝에 있는 레스 소매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별림꽃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별을 그리고 밑에 떡잎 2개가 있는 꽃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별님은 장난꾸러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친구들을 손끝으로 꿈틀꿈틀 간질간질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에 롤러 브레이크를 신고 있고요. 끝에는 간질간질하게 친구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개구쟁이 별님을 완성했고요. 바람꽃은 변덕쟁이래요. 기분이 좋으면 웃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슝 하고 도망을 가니까 변덕쟁이 님도 바람의 마음 따라 마음대로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햇님, 달님, 별님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재구성해가면서 만족할 때까지 완성해가는 동안에 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람꽃은 처음부터 너무 멋있는 꽃으로 드러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가 윙 하니까 그것처럼 꼬불꼬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람에게도 휘리릭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게 되죠. 도깨비는 장난이 너무 심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 도깨비는 친구와 친해지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점점 귀도 작아지고 날개도 없어지고 코는 킁킁 돼지코가 되고 땅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하트가 작아지긴 했지만 없어지지 않은 채로 간직하고 있어서 나중에 친구들이 보내준 빛이 뿌려져서 다시 예쁜 도깨비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을요. 놀랍게도 보세요. 처음에 아름다웠던 도깨비예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서툴러서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너무너무 뚱뚱해진 도깨비예요. 점점 더 뚱뚱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끝내는 이제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완전히 말라가는 도깨비에서 삐쩍 말른 도깨비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보십시다. 1, 2, 3, 4, 5단계로 변해가는 모습을 5과정으로 붙잡았어요, 아이들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천사 같은 모습에서 점점 나빠지면서 뚱뚱해졌다가 날개가 없어지고 점점 말라가고 뿔이 생기고 이빨이 날카로운 도깨비로 변하는 과정을 5단계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아이들이 해놓은 이야기가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들이 구름 위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신나는 소리는 지하까지 전해져서 마음이 고슴도치 털까지 고약해진 도깨비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같이 놀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점점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한 마음이 돼서 귀도 작아지고 뿔도 생기고 날개도 점점 없어져서 지하로 떨어져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깨비는 신나게 놀고 있던 별과 달을 끈적끈적한 진흙땅 땅속 깊은 동굴로 몰래 데려가서 놀고 싶었어요. 햇님은 너무 뜨거워서 안 되고 바람은 변덕쟁이라 안 됐기 때문이죠. 날개가 없어진 도깨비는 팅팅 스프링을 달고 모두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다 몰래 별과 달린 꽃을 담아 지하로 통통 데려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별님과 달님에게 고슴도치같이 고약해진 도깨비는 끈적끈적한 지하에서 재밌는 요술로 뿅뿅 슝 보여주고 진흙탕 수영장에서 수영도 시켜주고 신나게 놀아주었지만 꽃들은 캄캄하고 끈적끈적하고 답답한 지하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달님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별님은 점점 시들어갔어요. 도깨비는 슬퍼져서 힘이 점점 줄어들고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은 뚝뚝 흐르륵 흐르륵 떨어져서 달님과 별님에게 닿았는데 도깨비의 눈물을 받은 꽃들은 향기가루가 퍼지더니 뾰로롱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과 향기가 퍼져나가서 달님과 별님을 찾던 햇님, 바람꽃은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고 황금처럼 멋진 향기가루를 맡은 도깨비는 간질간질 따뜻해지더니 날개가 자라면서 다시 멋진 천사가 되었어요. 이
한편의 동화가 만들어진 과정은 결국 이 어린이들의 서로의 경험을 더하고 더해서 서로의 생각을 한데 합쳐서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들이 더 풍요롭게 깊어지면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도 다시 커진 천사가 된 도깨비는 이제 애롭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요. 꽃들과 도깨비는 서로 이해하면서 다시 행복하게 놀았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 캐릭터에 채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캐릭터가 섬세하고 정교해서 어떻게 채색해야 될지 망설였는데 크레파스는 너무 두꺼워서 안 되고 물감은 흘러내려서 칠하기 알맞지 않고 그다음에 크레용은 색이 너무 흐려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알맞은 적당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소개했고요. 포토샵으로 채색을 하게 했어요. 우선 각 캐릭터에 맞는 어울리는 느낌을 찾기로 했고요. 햇님은 붉은색으로, 별님은 노란색으로, 달님도 노란색으로요. 이렇게 관념적인 색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협동교수 협의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또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있는 동화책을 문화적 자료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천사는 조금 환상적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느낌은 보라색도 좋지만 햇님은 강렬하고 아주 빨간빛이 들지만 마음은 따뜻하니까 분홍색이 섞여 있는 빨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에서 여러 색의 빨강이 들어있는 그림을 찾고 이걸 지난번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린 천사 밑그림을 스캔받아서 포토샵에 띄우고 다시 이 동화책에서 찾은 이 붉은색이 많은 이 그림을 또 스캔받아서 띄운 다음에 스포일러로 찍어서 이렇게 채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별님이요. 별님은 개구쟁이 때문에 아이들이 좀 밝은 노랑, 예쁜 노랑을 써야 된대서 엄지공주 표지에 있는 이 노랑이 밝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엄지공주 표지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놀란 게요. 달님은 마법사니까 약간 신비롭게 채색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노랑보다는 약간 연두기가 섞여 있는 신비로운 연두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노랑을요. 그러니까 별님 노랑과는 너무 대조되는 노랑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골랐고요. 이 그림으로 달님을 채색했으니까 보시면 개구장이인 이 별님과 마법사인 이 달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섬세한 느낌까지를 잘 살려서 드러낼 수 있다는데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푸른색으로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이 많이 들어있는 동화책의 그림의 한쪽을 이렇게 따온 다음에 바람을 채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지난번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이들이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팔목이 너무 아파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대로 마우스를 작동하면서 한 사람이 할 때는 한 아이가 쉬고 또 이 아이가 할 때는 다른 아이가 쉬면서 채색 작업을 이어갔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한 그림에 색을 채색해 넣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이 돼지포 보기를 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요. 이야기 하나하나 구성하고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에서의 함께하기는 때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아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삐걱거리던 아이들은 차츰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말처럼 마음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말이 공기처럼 스며든 것처럼요.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면 서로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갔습니다.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커다란 세상이 어린이들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이들의 성글었던 이야기는 함께한 시간이 녹아져서 가치롭고 아름다우면서 탄탄한 구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얻은 게 더 컸습니다.